안녕하세요. 종로학원 수학과 김성두입니다. 지금부터 9월 종로 원래 모의고사 수학 가형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가 다소 좀 어려웠죠? 19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공간도형 문제죠. 자, 공간도형에서 L을 교선으로 하고 알파 베타가 6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건을 좀 더 살펴보면 AB는 BC고 AB는 BC와 수직이고, 그리고 CD와 알파가 이루는 각과 CD와 베타가 이루는 각이 같다. 그리고 AD, BD가 이루도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삼연체 ABCD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자, AB, 요 AB랑 CD는 같습니다. 요 두 개는 AB와 CD는 같다. 그리고 그죠. 직각을 이루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CD와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이 같다. 요걸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던 조건이 AD, 요 AD가 이루트 5다. 그리고 BC도 이게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AB와 BC는 AD와 BD는 같다. 이루트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 조건 CD가 평면 두 평면과 이루는 각이 동일하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가장 중요한 게 교점과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수선의 발이죠. 수선의 발. 이걸 수선의 발을 내려서 각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알파, 그러니까 평면으로의 수선의 발을 잘 내려줘야 되겠죠. 내리는 방법은 삼순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C에서 베타의 수선의 발 내리겠습니다. 삼순을 이용해서 수선의 발 내리면 쭉 수선의 발을 내린다 라고 하면, 자, 이쪽으로 쭉 내려지는데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 모르겠죠. 이때는 요 C에서 요 평면 위에 있는 L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 L의 수선의 발, 여기서는 B가 되겠죠? B에서 L의 수직이 되도록 또 올리면 됩니다. 수선의 발을 직선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요 평행사변형의 양변과 평행하겠죠? 평행하게 요렇게 평행한가요? 그죠? 그러면 요 점이 요 C의 수선의 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에서 알파로, D가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D에서 알파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번에는 요 ADB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중선, 이 중점과 연결한 요 직선 이렇게 내려주면, 그죠? 평면 위에 있는 한 직선의 수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D 프라임,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M이라고 할까요? M이다 라고 하면 DM에서 다시 M에서 L의 수직이 되도록 알파 위에 직선을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때는 작도를 할 때 양 옆에 있는 이 선과 평행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내려주면 요 위에, 이 직선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삼수선 정리 3번, 세 번째 삼수선 정리죠. 자, 떨어지면,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진다. 이 정도 여기를 잡아줄까요? 자, 잡아주면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빨간 점 있죠. 이 빨간 점이 C에서는 C'이 되는 거고 D에서는 D' 여기가 되겠죠. 그게 D'. 근데 각이 같다. 이루는 각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각과, 그죠? 요 각이 동일하겠죠. 똑같은 각이 될 겁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할까요? 이 두 개의 각이 같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각이 같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두 개의 각이 이루는 두 개의 이 각을 만들어내는 직각 삼각형이 있죠. 직각 삼각형에서 요 C, D, C'과
DM, D 프라임 요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둘 다 그죠? 이게 잘못 얘기했네요. 자,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면 각은 세타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세타는 여기 있겠죠. 여기서 D'과 C를 이어준 요 부분, 요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D에 수선의 발이 D'에 있고 그러면 여기가 직각을 이루면서 직각삼각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루는 각은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이쪽에. 여기가 자, 직선과 알파가 이루는 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같다라고 하는 게 나 조건이죠. 나 조건에서 두 개의 각이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은 동일합니다. 빗변이 동일하니까 두 직각삼각형은 합동이겠죠. 합동이다라고 하면 길이들이 다 같게 됩니다. 그러면 요 C'과 D'이 길이가 같고 그리고 D'과 C'과 D가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조금 그림이 좀 복잡한데 C의 수선의 발, D의 수선의 발이다라고 하는 것만 잘 주의 있게 보면 그림이 잘 보일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A, B, C, D 요 사면체의 부피를 구해야 됩니다.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면 바닥과 높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높이랑 바닥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은 이루도라는 거죠. 그럼 이루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이게 관건이 되겠죠. 여기에서 AB와 BC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AB와 BC가 같다. 그러면 중점이 M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A라고 잡아볼까요? 이 길이를 A라고 잡아보면 AB도 2A고 BC도 2A가 됩니다. 여기가 2A. 그죠? BC가 2A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60도다라고 하는 걸 또 이용해야 되겠죠. 60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A로 나타내는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쓸까요?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A다라고 하고 여기가 2A다라고 하면 60도가 여기 60도죠. 그죠? 60도가 되니까 2A면 BC 프라임이 여기가 A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C 프라임이 B와 C 프라임이 A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높이는 루트 3A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높이가. 자, 그러면 루트 3A다 이 정도까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요 삼각형 이 루트 3A고 그 다음에 지금 60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A와 2A와 루트 3A를 알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루트 3A가 있으면 이 루트 3A가 요 길이가 루트 3A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길이가 그죠? 요 길이가 루트 3A면 자, 여기서 중요한 요 직각삼각형 이 3수선으로 내린 요 직각삼각형이 있잖아요. 여기서 직각은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직각 여기가 60도가 되잖아요. 그죠? 60도 이렇게 되는데 요 D 프라임이 루트 3A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루트 3A다라고 하면 루트 3A가 되면 6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60도죠. 그러면 60도니까 요 아래쪽 여기는 A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A다. 그죠? 그리고 요 높이는 빗변이 되겠죠. 빗변이 돼서 여기는 2A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A로 모든 변들을 이렇게 주요 변들을 나타내 주면 요 A가 여기를 A라고 잡았을 때 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가 2A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A 제곱은 2루트다라고 하면 A가 나오겠죠. A 제곱 더하기 2A 제곱은 2루트 5다라고 하면 A 값은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1대 2대 루트 5가 되니까 a 값은 2가 되겠죠. 자, a 값이 2가 되면 이제 모든 길이를 다 알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DB, ADB를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A, B, D가 있고 여기가 M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요 높이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바닥 ABD, 요 바닥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가 돼서 바닥의 넓이는 4가 됩니다. 이때 높이가 루트 3a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높이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가장 핵심 되는 것은 CD, 요 CD가 각 평면과 이루는 각이 동일하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합동되는 삼각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합동되는 삼각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삼각형과 그리고 요쪽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이걸 이용해서 각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fx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sin x라고 했을 때 원점에서 곡선의 접선을 그었네요. 그어서 x좌표 여러 개의 접선이 나오는데 그 접점들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20번 문제랑 좀 유사한 점이 있죠. 자,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fx 그래프는 미분을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개형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sin x다. sin x는 범위가 있죠. sin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양수잖아요. 세 항에다가 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sin x, 이게 fx입니다. fx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그래프 사이에 있고 이퀄이 될 때는 sin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때죠.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면 그죠? 여기서 사인 그래프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감소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라고 하면 증가하겠죠. 대칭되는 그래프니까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대칭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요 점들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x에다가 요 그래프 이 fx죠. fx.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0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할까요? 2분의 파이일 때는 1이 되겠네요. 1이 되어서 2분의 파이일 때는 이게 1이 되어서 2에 마이너스 2분의 x랑 2분의 파이랑 똑같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 값이 되겠죠? 요 값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일 때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분의 3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 점과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점이 되겠죠? 그리고 2파일 때는 요 점이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sin x의 부호와 fx는 동일하기 때문에 함수값의 부호가 동일하겠죠? 0부터 파이까지는 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양수가 되고 이 함수 자체가 미분 가능하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겠죠. 이렇게 여기 만나면서 실제로는 접하는 그래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원점에서 곡선에 접선을 그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접선은 여기서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접선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죠? 세 번째 접선은 또 아래쪽에서 또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 점이 A1, 이 점이 A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A2, 여기가 A2가 되고 여기가 A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AN은 이 식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점을 구해야 되겠죠. 이 점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점을 t, 2에 마이너스 t 제곱 sin x다, sin t다. 이렇게 잡으면 접선의 방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미분 한번 할까요? 미분하면 이 식을 미분하면 자 fx 여기서 f'x다라고 하면 첫 번째 마이너스 돼서 이게 이렇게 되겠네. 2의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왼쪽 고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2의 t 제곱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될 거고 한 점은 t, 그리고 2의 마이너스 t 사인 t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다라고 했으니까 x와 y에다가 0,0을 대입하면 되겠죠. 0,0을 대입했을 때 요 t 이거는 지금 t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이 t가 t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면 an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왼쪽과 오른쪽은 왼쪽은 0이죠. 0이니까 양변에 2의 t 제곱을 곱해주면 요거는 1로 없어집니다. 요거는 1로 되고 여기도 1로 됩니다. 1로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식을 보면 탄젠트가 있죠.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이 뭔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t에 관한 식보다는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면 자 오른쪽에 나타내겠습니다. 마이너스 t에 코사인 t 그죠? 플러스 t 사인 t 이게 사인 플러스 사인 t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끼리 묶어볼까요? 그러면 t 플러스 1 사인 t가 되고 마이너스 t 코사인 t가 돼서 마이너스 t 코사인 t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생각해주면 t 플러스 1 사인 t가 t 코사인 t가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을 코사인과 1 플러스 t를 코사인 곱하기 1 플러스 t를 양변에 나누어 주면 왼쪽은 탄젠트 t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t 플러스 1분의 t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요 t 접점은 an이라고 했으니까 t 자리에 an을 넣어주면 기억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f' an 요거의 절대값과 f' an 플러스 1 이거의 절대값을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상 왼쪽에 있는 그림상 점점 이게 2의 마이너스 x 제곱에 제곱 쪽으로 제곱에 의해서 제곱 때문에 2의 마이너스 x 제곱 때문에 y 값이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도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는 왼쪽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거짓입니다. 이게 왼쪽이 더 크게 됩니다. 자,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탄젠트 an 플러스 1과 탄젠트 an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식을 살짝 조작을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탄젠트 an 플러스 1 빼기 탄젠트 an과 그 다음에 탄젠트
an 플러스 3 빼기 탄젠트 an 플러스 2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하라. 두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요 an들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an들의 위치는 기억에서 이 두 함수의 만나는 점이 an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탄젠트 an 플러스 1이다, 탄젠트 an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개의 교점을 한번 그려볼까요? 탄젠트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 값을 우리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탄젠트 그래프가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파이,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기울기가 1이 되면서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1이 되면서 내려갔다. 여기는 계속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자, 여기에 이제 뭘 그릴 거냐면 y는 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t축으로 할까요? 여기 t축.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1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점근선이 x 이퀄 1과 x 이퀄 1이다. 1이면 이 정도 되겠죠. 여기 1, x 이퀄 1과 x 이퀄 마이너스 1, y 이퀄 1과 x 이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여기가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원점을 지나겠죠. 0을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되는, 그리고 0에서의 기울기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로 요 하얀색 곡선 위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탄젠트도 0에서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딱 0에서 접하게 되겠죠.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이 첫 번째 A1이 될 거고, 요 점이 A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의 탄젠트 값이다 라고 하면 탄젠트 요 y 값을 보면 되겠죠. 이 점의 y 값. 이 y 값이 앞쪽에 있는 an 플러스 1과 an 요 사이의 차와 탄젠트 값의 차이, 그리고 뒤쪽에 그 다음에 있는 an 플러스 3과 an 플러스 2 사이의 요 y 값의 차이, 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노란색 곡선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곡선에서, 자, 여기서 다시 노란색 곡선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노란색 곡선을 조금 과장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요 점과 요 점이 있다. 이게 간격이 등간격은 아닙니다. 아니어도, 자, 여기서 요 사이에 요 값, 거의 등간격에 유사한 그런 값이 나오겠죠. 그죠? 거의 여기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면서 폭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폭이 처음에는 좀 크다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기울기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알 수 있죠. 위로 볼록이니까. 그러면 폭도 줄어들고 기울기도 줄어드니까 y 값의 차이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y 값의 차이가 지금 디귿에서 물어보는 요 차이죠. 그러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요 디귿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적분 문제죠. 가 조건에서 함수식이 있고 나 조건에서 함수값이 주어졌네요. 그리고 라지 fx를 0부터 x까지 ft에 적분했다. 그러면 fx의 부정적분이다라는 얘기죠. 부정적분 중에서
0,0을 지나는 부정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식이 특이한데 지금 이 문제에서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게 f x, f x 이게 눈에 띕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서 뭔가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게 여기에서 요 fx 제곱을 왼쪽으로 나눠주면 적분이 가능한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선 가에서 fx 제곱에 마이너스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랑 f 마이너스 x다. 요거는 요 식 자체가 fx 분의 1 요걸 미분한 거죠. 그죠? fx 분의 1을 미분한 거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미분했을 때 x를 마이너스 x로 바로 바꿔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는 요 미분했다라고 하는 게 x로 미분했는지 마이너스 x로 미분했는지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그냥 바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라지 fx다, 이 라지 fx와 요거의 관계를 또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식의 경우 요 식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라지 f 마이너스 x 요걸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두 개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라지 f 마이너스 x 요걸 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fx 분의 1 이걸 미분한 거랑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두 개는 적분해주면 되겠죠. 적분해주면 라지 f 마이너스 x 이 값은 요 마이너스는 상수값이니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fx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c 값은 구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f에다가 0을 넣어주면 f0는 마이너스 라지 f0는 스몰 f0 이게 a분의 1이죠. a분의 1이고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여기 0이죠. 0이니까 c는 우리가 a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됩니다. fx다 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f-x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용해야 되는 요 두 번째 식에 라지 fx를 소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 f-x를 소거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라지 fx를 소거할까요? 자, 라지 fx를 소거해 보면 0부터 1까지 라지 fx 자리에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플러스 a분의 1이죠. a분의 1. 자, 넣어주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그죠? 마이너스 fx 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1과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 식에서 요거는 지금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요 식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지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a분의 1에다가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x는 다시 이걸로 바꿀 수 있겠죠. 이 식으로 바꿔주면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미분한 게 이 값이니까 적분하면 이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적분하겠다라고 하면 요 함수로 바꿔서 넣어주면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계산해 주면 위쪽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위쪽으로.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요거는 먼저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0부터 1까지 a분의 1은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상수니까 a분의 1은 바깥으로 빼고 0부터 1까지 f-x다라고 하는 것은 요 값으로 바로 바꾸겠습니다. 바꾸면 fx분의 1 프라임 d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요 부분이 a분의 1이 되고 여기는 적분을 해주면 fx분의 1 0부터 1까지 이렇게 접근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을 넣어주고 0을 넣어주면 1과 0을 넣었을 때 1과 0 값은 다 주어졌죠. 마이너스 1 더하기 a분의 1 해서 1을 넣어주면 f1이 b분의 1이네요. f1이 b니까 b분의 1 빼기 a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뭐다?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요걸 이제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정리해주면 a제곱 요 부분이 ab분의 1 빼기 a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제곱분의 1 자, 그러면 요 부분들이 사라지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네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은 오른쪽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럼 ab분의 1은 넘어가면 a제곱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는 지금 상수다라고 했고 이거는 0이 아니겠죠. fx가 0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fx 값은 0이 아니다고 그랬으니까 AB 값도 0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A를 나눠주면 A분의 2, B분의 2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분의 B네요. 요 A분의 B. 그러면 B를 오른쪽에 곱해주고 2를 왼쪽에 나눠주면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방향은 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답이 잘 안 풀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이쪽 길로 갔다 저쪽 길로 갔다 올바른 길로 찾아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극한 문제, 도형의 극한 문제죠. 삼각함수를 이용한 도형의 극한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바로 보겠습니다. 지름이 AB, 지름이 2가 되는 지름이 2이고 지름이 2인 반원 위에 A에서 세타만큼 이루는 요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P에서 요 아래쪽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과 만나는 점이 D다. 그리고 D를 지나면서 PD의 수직인 직선이 AP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넓이를 구하라. 세타로 구하라. 이 넓이면 세타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직각이 되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와 이 길이 두 개의 길이를 구하고 그리고 사인 세타를 곱해서 사인 세타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2라고 하는 값과 세타가 있죠. 직각삼각형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AP다라고 하는 거는 AP는 2 코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를 구하기 위해서는 AC 길이를 구해야 될 건데 AC 길이다. AC 길이는 2 코사인 세타에 다시 코사인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죠. 2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길이를 빼야 되겠네요. 지금 이 각은 요만큼 각이 90도에서 세타만큼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뺀 각이 되겠죠. 그거의 반입니다. 그러면 요 한 각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우리 요걸 이 각을 그냥 알파라고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 높이, 이 높이부터 구해주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높이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인 세타의 사인 관계죠. 이 코사인 세타의 사인 관계죠.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요 길이가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면 요 길이는 요 알파에 의해서 탄젠트 관계죠. 탄젠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탄젠트 알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AD다라고 하는 것은 이 코사인 세타 제곱에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알파를 빼주면 요 AD의 길이가 나옴을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는 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PE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요. 이 길이는 요 값에 알파 입장에서는 코사인 관계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코사인 알파만큼 나눠주면 요 길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에서 하나의 변을 알고 있으면, 하나의 변과 하나의 각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변들을 그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각 변들을 세타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길이는 코사인 알파분의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PE의 길이는 역시 또 코사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코사인 알파를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알파 분의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E의 길이는 이 코사인 세타에서 요만큼 빼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보죠. 식을 세우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D 길이에 곱하기 AE라고 하면 되는데, 2분의 1의 AD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에서 빼기 요만큼 빼주면 되겠죠.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AE 길이는 다시 이 코사인 세타 빼기 이 값을 해주면 되겠죠.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세타분의 S 세타, 요걸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S 세타는 이렇게 구해줬으니까 지금 이 값이 S 세타죠. 자, S 세타는 이렇게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요 식에서 구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빠진 게 있네요. 그죠? 2분의 1에다가 두 변의 그 끼인각의 사인 값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걸 빠뜨렸네요.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자, 2분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와 세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둘까요? 2분의 1 사인 세타의 세타를 나눴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곱하기 이제 두 개, 요만큼 이 두 개의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위에 있는 이 값은 앞에 이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겠네요. 이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자, 요걸 빼면 여기는 1 마이너스, 자, 2 사인 세타의 탄젠트 알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 뒤에 있는 요 값은 이 코사인 세타를 묶어주면 되겠죠. 이 코사인 세타 이걸 묶어주면 위에서 식을 잘못 썼네요. 이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앞에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코사인 세타 빼기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이 코사인 세타를 묶어주면 1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 분의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뺐죠. 뺐으니까 여기는 코사인 제곱 알파 분의 사인 알파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썼던 이유는 지금 0분의 0꼴입니다. 이게 0분의 0꼴. 0을 넣어주면 얘가 0이 되고 사인 0이 돼서 0분의 0이 되는데 나머지 값들 한번 볼까요? 나머지 값들은 코사인 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코사인 값은 1에서 빼기 0이 되죠. 왜냐하면 탄젠트 세타다, 탄젠트 알파다라고 하는 게 아까 알파가 요 알파가 알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죠. 요때 세타가 0으로 가면 4분의 파이였죠. 반이었으니까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는데 자, 세타가 0으로 가면 알파는 4분의 파이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4분의 파이로 가기 때문에 1이 되겠죠. 1이 돼버리면 여기는 1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로 가고 여기에서는 코사인 제곱 알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4분의 파이로 가겠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루트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인 세타가 0이죠. 이건 2분의 1로 가는데 0이고 1이 되니까 자, 요렇게 0분의 0꼴이긴 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0으로 가는 곳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가 0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하나로 봐야 되겠죠. 이 빨간색을 하나로 봐야 되고 이 파란색도 하나의 값으로 봐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값 모두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세타분의 그죠?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건 1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1이 되는 거고 2와 2를 소구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고 0이 되겠죠. 1이 되네요. 그리고 2가 남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0이 되기 때문에 1이 되겠네요. 값은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좌표 공간에서 중심이 O인 구와 두 평면이 있습니다. 두 평면이 만나 생기는 두 원, C1, C2라고 할 때 C1 위에 점 P와 C2 위에 점 Q에 대해서 각이 요만큼 된다. 정사형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자, 우선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를 판단해야 되는데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 우선 위치 관계에서 중요한 게 구와 평면이 있다. 이게 평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평면과 중심 사이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가 요 구와 요 평면과의 거리는 계산을 해보면 2루트 3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베타와의 거리는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거리가 2루트 3과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반지름이 4가 되니까 특수각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도 구해보면 특수각으로 3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와 평면이 이루는 구와 평면 사이에 위치 관계와 그리고 두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를 고려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자, 구가 이렇게 있다. 반지름 4짜리 구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베타부터 나타낼까요? 베타는 이 아래쪽에 베타와 이 구 사이의 거리가 자, 베타와 구 사이의 거리가 그죠? 베타와 구 사이의 거리가 2라고 했으니까 그게 2가 되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렇게 이걸 베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베타는 여기 있다. 그리고
알파는 2루트 3이죠. 2루트 3인데 평면 베타와 이루는 각이 3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은 30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법선 벡터끼리 그죠? 내적을 이용해서 각을 코사인 값을 구해주면 2분의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값을 구해주면 그죠? 2분의 루트 3이 나와서 30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각을 이용해서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상세히 그려주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여기서 2루트 3이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두 평면은 30도가 되니까 법선 벡터를 한번 나타내면 중심과 요 원의 아래쪽에 평면 베타와 만나서 생기는 원이 있죠. 원의 중심과 연결하면 이게 법선 벡터가 되겠죠. 이 법선 벡터와 그리고 평면 알파와 만나서 생기는 이게 원이 되겠죠. 원의 중심과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법선 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이가 150도가 되겠죠. 150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3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도다. 그죠? 이게 이게 원의 중심입니다. 30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요때 요 거리가 아까 2라고 했죠. 그리고 이 반지름도 요 반지름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각도 30도다. 이 각이 60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루트 3. 반지름이 2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알파와 9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 거리가 2루트 3이 나왔습니다. 이 평면과 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루트 3이 나왔다. 그러면 반지름이 4기 때문에 요 반지름이 4다. 이 반지름이 4다. 이게 4죠. 그죠? 이게 4기 때문에 이 2루트 3이면 여기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60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60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30도가 되고 그리고 아까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법선 벡터 베타의 법선 벡터와 알파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 15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베타의 법선 벡터를 연장한 선을 연결했을 때 요 알파 위에 있는 원 제일 끝점, 이 지름의 제일 끝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특수한 관계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위치 관계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다 파악을 했으면 이제 요 PQ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POQ가 120도가 됩니다. POQ가 120도다. 근데 OP와 OQ는 반지름이죠. 반지름이니까 크기가 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P, O, Q다. 이게 120도가 되고 P가 어디 위에 있냐면 P는 알파 위에 있죠. P는 알파 위에 있으니까 P는 여기 있다라고 하고 Q는 여기 있다라고 하면 요 사이의 거리는 여기가 4가 되고 반지름이니까 4가 되니까 요 사이 거리는 그죠? 일정하게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냐면 쭉 연결하면 60도가 되니까 4가 되고 2가 되고 2루트 3이 되니까 4루트 3이 되겠네요. 4루트 3. 그죠? 자, 4루트 3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루트 3으로 일정하니까 이제 공간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와 9가 만나서 생기는 C1, C1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노란색 위에 P가 있습니다. 이 P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와 9가 만나서 생기는 요 빨간색 위에 Q가 있습니다. Q가 있다라고 했는데 P와 Q의 거리는 일정합니다. P와 Q의 거리가 일정한데 이 거리가 일정한 PQ 거리가 일정하게 되어 있을 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직선 중에서 베타 위로 정사형을 내렸을 때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은 P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Q는 베타 위에 있으니까 P의 정사형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P의 정사형이 어디로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P의 정사형, 근데 PQ 길이가 일정합니다. PQ 길이가 일정하니까 P의 정사형이 가장, 그죠? 가장 이 PQ 길이가 일정하다. 그럼 PQ 길이가 일정하다. P와 Q의 길이가 일정할 때 이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바닥으로의 이 정사형의 길이는 이 각이 작아져야 됩니다. 이 각이 작으려고 하면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각이 작으려고 하면 P의 높이, 이 상황에서 이 높이가 가장 낮아야 되겠죠. 가장 낮아야지 이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가 이 점에서 정사형의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높이 있을 때 요때 정사형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가 될 때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보면 PQ는 요 P와 Q는 항상 일정하게 4루트 3으로 일정합니다. 요때 높이가 중요하겠죠. 높이가 요때 최대가 될 테니까 이 높이를 구해주면 여기가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이고 실제로 여기서 내려주면 이게 중선이 되겠죠. 중점이 되고 요 높이가 2가 되겠죠. 요 높이도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가 될 때는 여기가 4가 될 때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P의 높이가 요 위에 있겠죠. 그러면 6이 될 때 이게 최대일 때고 노란색이 최대일 때고 최대일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가 될 때는 P의 위치가 더 높겠죠. 더 높이 있어서 이 높이가 6이 될 때 요만큼 되겠죠. 6이 될 때 요 높이가 6이 되는 요때 최소의 정사형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 두 개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제곱하면 48이고 36이고 그리고 4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어디선가 한번 풀어본 듯한 그런 문제죠. 맞습니다. 이게 3월달 교육청 문제 30번 문제랑 좀 유사점이 많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f10은 0이고 f'10은 0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보면 결국 구해야 되는 것은 f2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때문에 fx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fx 그래프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fx 그래프는 자, 그러면 fx 그래프는 10에서 이렇게 되는, 그죠? 접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0이면서 접하는 상황은 이 경우랑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요런 경우, 그죠? 요런 경우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0이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아래쪽 위쪽으로 위로 볼록으로 될 수도 있고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다. 네 가지 경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가 조건에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나 조건에서 fx 이퀄 0의 모든 실근은 10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양은 x축과 이게 모든 실근이다 라고 하면 x축과의 절편을 말하는 거죠. x축과의 절편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원점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서 생겨야 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 자, 제일 마지막 이 경우도
그죠? 요렇게 되거나, 그죠? 이게 마지막에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x 절편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경우는 안 되겠죠? 이 두 가지는 안 되고 이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 gx가 있네요. 이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gx 그래프는 자, gx 그래프는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미분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래프를 생각하는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미분하지 않고 그리는 방법은 fx, gx가 그죠? k에다가 상수는 다 앞으로 뺍니다. 4분의 k 빼고 그 다음에 그리고 2에 제곱 이것도 뺄까요? 빼면 어떻게 되냐면 x 제곱과 요거는 상수로 뺐습니다. 2에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분수로 되어 있는 거는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제곱으로 나타내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고 얘는 k 값은 자연수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요 그래프, 이 그래프만 그려주면 그래프 모양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이 그래프는 x제곱과 요 x제곱 있죠? 제곱과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 두 개를 곱한 겁니다. 이 두 개를 곱했는데 그러면 y 값은 항상 양수가 되겠죠. 두 개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y 값에서 요 0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2차 함수가 증가하는 거랑 지수함수가 감소하는 거랑 0으로 가는 속도 이게 0으로 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가 무한대로 가고 지수함수도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무한대로 가겠죠. 대략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올라가다가 지수함수 때문에 고꾸라져서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아무튼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자세히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워낙 자주 나온 그래프이기 때문에 쌤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gx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죠. 이 gx가 fx한테 합성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합성된 후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이 절대값 그래프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된다. 2개가 되는 k의 개수가 3개다. 말이 좀 어렵죠.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아무튼 2개가 된답니다. 2개 되도록 k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k를 구해보는데 자, 요 함수 또는 이 함수로 갈 겁니다. 이 두 함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두 함수에서 자, 첫 번째 요 경우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 이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요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1, 첫 번째 이제 그리고 요게 두 번째, 요걸 두 번째로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 이걸 두 번째 케이스, 요거 세 번째 케이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함수 자체가 전부 다 0보다 크게 됩니다. 0보다 큰 상황에서 이 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함수값 자체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두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미분 가능한 gx가 미분 가능한 fx한테 들어가면서 이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을 씌워도 꺾이는 점이 없겠죠. 그죠? 모든 점들이 다 0보다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하면 꺾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꺾여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 케이스는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거는 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나오겠네요.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는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두 개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 값이 자 gx가 요게 gx 함수값을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빨간색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요 값이 다시 x값으로 들어가겠죠. fx의 x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fx의 x값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3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요 빨간색이 요 x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면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건데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k 값이 여기서 요 최대값 이 최대가 되는 요 값이 만약에 요 x 절편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죠?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 요 점을 지나는 점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세 번 나오게 됩니다. 절대 두 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의심스러운 점인데 이 점을 지나는 횟수가 두 번이 나오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왜 두 번째 케이스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다라고 하면 합성함수 그래프의 경우에 자, 요 gx 안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그래프를 요 위쪽에 그려주고 위쪽에 그려주고 자, 위쪽에 그려주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 점인데 요 미분에서 극대가 되는 점을 찾아주면 극소는 0에서 극대는 2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에서 2일 때 여기 2를 넣어주면 자 여기다 2를 넣어주면 요 값 없어지면서 2를 넣어주면 4도 없어지고 K만 남겠네요. 여기가 K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 요 안쪽에 있는 함수 gx 안쪽에 있는 gx 그래프랑 바깥쪽에 있는 fx 그래프는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쪽에 그려주면 요 그래프가 아까 다시 fx는 x절편은 전부 자연수에 있습니다. 자연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10이 되고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조금 왼쪽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서 자 이렇게 있다. 여기 10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걸 왼쪽을 쌤이 그림을 조금 더 작게 그릴게요. 여기를 조금 작게 그리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지금 fx가 됩니다. 이렇게 fx가 될 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합성될 때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gx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요걸 그릴 겁니다. 요걸 그릴 때 요 gx 안쪽에 있는 건 위에 그리고 f 바깥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그립니다. 요 fx를 왼쪽에 그려서 x가 변할 때 요 값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요 x가 이렇게 변하겠죠. 변할 때 안쪽에 있는 gx, 이 gx가 감소되는 부분, 증가되는 부분, 감소되는 부분으로 세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세 개로. 자, 나눠봅니다. 나눠서 왼쪽 감소되는 부분은 y 값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올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올 때 이렇게 오겠죠? 올 때 y값은 무한대부터 0까지 옵니다. y값은 이 y값이 어디로 가냐면 이 y값이 f한테 갑니다. y값이 무한대부터 0까지 갑니다. 무한대부터 0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요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실제 진행 방향은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요렇게 됐다가 요까지 된다. 요런 식으로. 이게 무한대부터 왼쪽으로 하기 때문에 요렇게 가는 게 요 fx 요 합성함수 그래프에서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올 때 요런 식으로 이거에 이제 대칭되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갈 때는 K까지 증가하겠죠? 그러면 K 값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K가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K다라고 하면 K 값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K 값까지. 두 번째는 K 값까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0부터 2까지 갈 때는 이렇게 K 값까지 증가합니다. 0부터 2까지 갈 때는 요게 K값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진행되겠죠? 요 함수값 F가. 그럼 그 값이 요렇게 진행되는 값이 여기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진행되는 요 값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그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부터 그죠? 2보다 클 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2보다 클 때, 2에서 무한대까지 갈 때는 K에서 0까지 갑니다. K에서 0까지 갑니다. K에서 0까지 가면 여기서 요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만큼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 이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겠죠. 0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만약에 K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합성했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어디 있을까요? 요 점요? 요 점은 지금 편의상 이렇게 그렸지 실제로 GX랑 FX가 둘 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점도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 없습니다. 모두 다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은 이미 미분 가능한 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X절편이 중요하겠죠. 여기는 모든 점들은 다 미분 가능합니다. 다 미분 가능한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요 끝에 있는 이 점들 있죠. 요 점들, 요 X절편들, 요 점들이 꺾여 올라가서 미분 가능하지 않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요 점들이 꺾여 올라가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됩니다. 그러면 K가 만약에 여기 있게 된다라고 하면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개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2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K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K 위치가 지금 fx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K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아까 진행 방향을 다시 한번 살짝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 K가 여기 있으면 내려갔다가 그럼 여기를 2번 지나겠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또 한 번 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또 한 번 지나게 되면 여기에 X절편이 생기게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또 한 번 지나기 때문에 3번 생기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2번밖에 안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내려갔다가 요 K 값이 여기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올라오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그죠?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K의 개수가 3개다. K의 개수가 3개다? 아, 그러면 이쪽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f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10이라고 했죠? 자, 10이라고 했는데 이때 요 K가 요 점 아래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래쪽에 있어야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 2번만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2번만 지나가게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조금 더 여기를 조금 더 펼쳐서
요렇게 그려주면 k 값이 그러니까 이게 gx가 k 값까지 그러니까 0까지 갔다가 k 값까지 증가한 다음에 다시 내려갑니다. 요 노란색 그래프가 x 값으로 이게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자 무한대부터 0까지 갔다가 다시 k 값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요때 요 점들을 지날 때마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점들을 두 번만 지나가게 하려고 하면 요 점까지 오는 게 k 값이 되는데 k가 요거보다 작으면 됩니다. 근데 k 값의 개수가 3개다 라고 했으니까 1, 2, 3밖에 안 되겠죠. k는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개라고 했으니까 k는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가 3이다. 그죠? 그러면 이 k가 3이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 k가 3일 때 요 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 점이 만약에 3이 된다라고 하면 요게 올라오면서 3까지 올라오겠죠? 올라왔다가 내려가겠죠? 요 3까지 올라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요 점은 0보다 큰 부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지는 지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x절편은 생기지만 0보다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k가 3개 있다라고 하는 거는 k가 3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 x 왼쪽 요 절편이 x절편이 3이라는 얘기입니다. 3이다. 자, 그러면 fx를 이제 구해주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0이고 이 점은 모르죠. 이 점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a라고 할까요? 그러면 x-3, x-a, x-10이다. 10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해보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와 3번 케이스가 있는데 1번 케이스는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모두 미분 가능하게 되고 2번 케이스는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3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요 점을 지나는 횟수가 홀수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2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케이스만 나오게 되고 2번 케이스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딱 2개만 나오려고 하면 요 x절편의 제일 최소값 요 점이 3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x는 x-3, fx를 x-3에다가 요 점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a라고 해주면 x-a, x-10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f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a 값은 x 절편들은 전부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수들은 4부터 되겠네요. 4, 5, 6, 7, 8, 9, 10까지는 안 되고 요거 이렇게 되겠네요. 6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넣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여기는 2 빼기 a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죠? 8의 제곱 6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a 값은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64를 곱해주면 a 값은 4가 될 때 여기가 4가 될 때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9가 될 때 여기가 9가 될 때 여기가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9월 종로 원래 모의고사 수학가형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수능까지 약 5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능의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